너 같은 계집애가 감히 어른에게 말대꾸를 해? 분수도 모르고 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수진의 뺨에 시뻘건 손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어. 시어머니 박정숙이 경멸의 말을 내뱉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20년간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았던 엄마.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딸의 뺨을 때린 그 손이 내일 자신의 수백억대 회사를 무너뜨릴 스위치를 눌렀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사한 4월의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웨딩홀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웨딩홀 2층 신부 대기실에서는 마지막 화장 손질이 한창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한미영이 딸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53세의 미영은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딸의 결혼을 축복하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엄마가 꿈만 같다. 엄마, 너무 떨려요. 손이 자꾸 떨려요. 수진이 거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28세의 수진은 어머니를 닮아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또 뭐라 하시면 어쩌죠? 괜찮다, 딸아. 미영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어색하실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하지만 미영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난달 상견례에서 만난 박정숙의 차갑고 거만한 태도가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 그래요? 월급은 얼마나 돼요? 그때의 말투, 그 냉한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정숙이 들어왔습니다. 58세의 박정숙은 값비싼 한복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신부가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이미 짜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미영이 황급히 일어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곧 준비 끝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게요. 우리 태연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정숙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신부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깜짝 놀라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사님이 신부답게 해주신 건데요. 우리 집안은 원래 단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성건설 며느리면 품격을 지켜야죠. 어머님, 미영이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 화장이 보통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연스러워 보이면서도 이렇게. 보통이 뭔데요? 정숙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은 남들과 달라요. 재산이 수백억인데 그런 집 며느리라면 배운 티가 나야죠.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영은 주먹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아이들 결혼식이에요.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제발이요. 축복받을 날이라고요?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집안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축복이에요? 선생님 월급으로 사는 집이 감히 태성건설이랑 혼사를 논한다니 참 세상 좋아졌네요. 순간 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건 미리 알아야죠.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대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숙의 말은 명백히 선을 넘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평소 얌전한 수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하다고? 정숙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너 같은 계집애가 감히 어른에게 말대꾸를 해? 분수도 모르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정숙의 손바닥이 수진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 같은 평범한 집안 딸과는 우리 태연이 결혼 못 시킨다.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어. 수진이 뺨을 감싸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결혼식 날 시어머니에게 맞는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20년 전 회사에서 당했던 굴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내 딸을 건드린 것입니다. 사모님, 미영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결혼을 강행하겠다면 하세요. 정숙이 문을 향해 걸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정숙이 문을 쾅 닫고 나가자 대기실은 정막에 빠졌습니다. 수지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수진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결혼이 취소되는 건가요? 미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20년간 봉인해 두었던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딸아. 미영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잖니. 절대 우리 수진이가 불행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는 평소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갔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전략기획팀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겨우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는 화목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양 가족 사이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식이 끝난 후 미영이 딸의 뺨에 난 자국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 결혼 계속해도 될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미영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거다. 이때 신랑 박태연이 다가왔습니다. 31세의 태연은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어딘지 우유부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다. 나도 몰랐어. 미영의 눈에는 태연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 어머님께 사과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뺨을 맞았는데 이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죠. 태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까다로우셔서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수진이가 당한 굴욕을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잘 이야기해 볼게요. 잘 이야기해 본다는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영의 추궁에 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 미영은 수진을 재우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20년간 손대지 않았던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삼성전략기획팀에서 일할 때의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숙, 태성건설. 미영이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깨어난 전략기획팀의 본능이었습니다. 딸을 건드렸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그녀는 밤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몇 시간이었지만 미영에게는 충분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한미영은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주소록을 뒤져 옛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건 상대는 서정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민 오빠세요? 미영아,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오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물론이지. 몇 시에 어디서? 9시에 강남 그랜드 호텔 1층 카페로 와주세요. 오전 9시 미영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호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서정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정민은 현재 대한투자증권 부사장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20년 만이네. 정민이 반갑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민 오빠 바쁘실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미영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미영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성건설이라고 아세요? 태성건설? 지방 중견건설사 맞지? 박철수 회장이 운영하는. 왜? 이 회사 재무 상태 어떤 것 같아요? 미영이 밤새 준비한 재무제표 분석 자료를 건넸습니다. 정민이 안경을 쓰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현금 흐름도 그리 좋지 않네. 정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재고 자산이 많이 쌓였을 거야. 왜 갑자기 이 회사에 관심이? 혹시 이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영아, 설마 주식 조작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건 불법이야. 불법 조작이 아니라 정당한 투자 판단이에요. 미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성건설의 부실 공사 이력,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현황, 그리고 회계 처리 의혹까지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 정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밤새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국토부 건설업 평가 자료, 법원 판결문, 하청업체들의 진정서, 모두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한 거예요. 이런 자료가 있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 정민이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회계 처리 의혹은 오빠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태성건설 주식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약간 있기는 한데 설마 매도하라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펀드 매니저의 의무 아닌가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발견했다면. 정민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사실 이 회사 투자할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 추가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매도 검토해볼게. 고마워요, 오빠. 그리고 이 정보 다른 기관 투자가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왜?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요. 오전 11시 정민은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태성건설 주식 5만 주 전량 매도 주문 넣어. 부사장님, 갑자기 왜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이 회사 위험해. 정민은 즉시 협력 투자사 세 곳에도 연락했습니다. 김 부장, 태성건설 주식 있으면 빨리 정리해. 내가 확실한 정보 입수했어. 두 번째 목적지는 서초동의 한법무법인이었습니다. 오후 1시 미영은 변호사 김현석과 만났습니다. 미영 씨,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구했어요? 현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한 거예요. 선배, 이 정도면 집단소송 가능할까요? 태성건설 아파트 하자 문제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 말인가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현석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구조적 결함은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럼 선배가 원고들을 모집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실 관련 상담이 몇 건 들어와 있었거든요. 현석이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씨, 태성건설 아파트 하자 건으로 상담받으신 분이죠? 집단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래요? 오후 2시부터 태성건설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대량 매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태성건설 주식 거래량이 평소의 10배로 급증했습니다. 주가는 시간당 5%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미영은 기자 3명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담당 기자님이시죠? 태성건설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태성건설이요? 네. 분양 사기 의혹과 부실 공사 자료가 있어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미영은 준비한 자료를 팩스로 전송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오후 4시 태성건설 주가는 19%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태성건설 회장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뭔가 정보가 유출됐나? 회장님,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왜 갑자기? 이때 박정숙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주가가 폭락했어. 하루 만에 20% 가까이 떨어졌다고.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재산이.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일시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 박철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 이때 박태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또 뭔 일이야? 법무팀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대요. 집단소송? 갑자기 왜? 하자 보수 문제로 불만이 있던 입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요. 어느 변호사? 김현석 변호사요. 박철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김현석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하나씩 터지는 게 우연이 아니야. 박철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분명 배우가 있을 거다. 정숙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결혼식 때문일까? 무슨 소리야? 그 집 사람들이, 한미영이, 설마 그 평범한 교사 집안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제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정숙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그 계집애 편들 거야? 엄마 편들 거야? 그게 아니라 뺨까지 때리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래, 때렸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똑똑히 보여준 거야. 오후 9시 저녁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성건설 주가 폭락과 집단소송 제기로 건설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하자 문제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영의 집에서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이 뉴스를 보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혹시 이거 뉴스 봤어? 주가가 떨어졌다던데.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내가 뭘 했겠니? 나는 평범한 주부야.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미영이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나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그럼 정말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 다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는 거지. 그날 밤 미영은 서재에서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태성건설의 중국 투자 유치 계획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한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영 씨이신가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대명건설 전무 이윤호라고 합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대명건설이라는 이름에 미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태성건설의 최대 경쟁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요. 미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롯데호텔 38층 라운지는 어떠세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 미영은 롯데호텔 38층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성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품위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윤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하버드 MBA라는 화려한 스펙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나요? 미영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사실 요즘 업계에서 한미영 씨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윤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성건설을 하루 만에 위기로 몰아넣은 분이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숨기실 필요 없어요. 윤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업계에 20년 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서정민 부사장과는 오랜 친구입니다. 윤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그분이 귀하의 정보를 바탕으로 태성건설 투자를 철회했다고 하더군요. 김현석 변호사와도 아는 사이고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윤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성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강남 센트럴 프로젝트 아시죠? 3천억 규모의 대형 분양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사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윤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태성건설의 재무 상태로는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대명건설이 인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무슨 뜻이죠? 태성건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윤호가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미영 씨의 능력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요? 미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총괄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연봉 2억에 성과급 별도로요.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로 살던 미영에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솔직히 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편에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윤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대편에 있으면 무서우시고요. 재미있는 제안이네요. 미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윤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태성건설 박철수 회장이 내일 중국 투자가들과 긴급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가들이요? 네. 우한건설그룹이라고 중국 2위 건설사예요. 윤호가 자료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들어오면 태성건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미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만약 태성건설이 중국 자본으로 재기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미팅 장소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저녁 7시 여기 롯데호텔 38층 스위트룸이에요. 다음 날 저녁 미영은 롯데호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후 7시 박철수가 중국인 투자가 3명과 함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미영이 준비한 것은 우한건설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중국 내 부실 공사, 환경 파괴, 노동자 임금 체불 등의 자료를 밤새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료를 한국 언론사 3곳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편집국이죠? 중국 건설사의 한국 진출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건설그룹이 태성건설에 투자하려고 한다는데 이 회사의 중국 내 행적을 조사해 보래요. 미영은 팩스로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5곳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건설사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잠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글에는 우한건설의 부실 공사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미영의 핸드폰에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영 씨, 경제신문 기자 김태영입니다. 제보해 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어떠세요? 내일이면 톱기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이튿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 우한건설, 한국 진출 논란. 중국 내 부실공사 환경 파괴 전력 드러나. 기사는 우한건설그룹의 중국 내 각종 비리와 부실공사 사례들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반중 정서와 맞물려 거대한 여론 반발이 일었습니다. 중국 놈들이 우리 땅까지 망치려고 한다. 태성건설도 문제지만 중국 자본은 절대 안 된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오전 10시 태성건설 회장실에서 박철수가 중국 투자가들과 긴급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파크, 한국 언론 보도 때문에 우리 본사에서 한국 투자를 재검토하자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거의 합의했잖아요. 박철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 투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박철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박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중국 쪽에서 투자를 철회한대.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악의 경우 부도날 수도 있어. 그때 태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뭐? 주채권은행에서 우리 회사 신용등급을 대폭 낮췄다고 해요.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도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해요. 박철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흘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정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어. 그렇다면 누구냐? 한미영. 정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그 여자. 분명히 그 여자야. 태연이 어리둥절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이요? 설마요. 장모님은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평범한 주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사흘 만에 이런 정밀한 공격을.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조사해 봐야겠어. 제가 사람을 시켜서 한미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연이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오후 3시 미영이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태연이가 그러는데 시댁에서 엄마를 의심하고 있다고 해요. 미영이 키보드를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나를? 네. 태성건설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우연의 일치 같지 않다고. 그래서 혹시 정말 엄마가. 미영이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니? 없어요. 그럼 이번에도 믿어줄 수 있겠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엄마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왜?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일을 벌써 잊었니?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미영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영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조선일보 탐사보도부 기자 강민재라고 합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미영은 잠시 긴장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직접 연락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태성건설 관련해서요. 정확히는 한미영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뵙고 싶은데요. 절대 해가 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1시간 후 미영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강민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예리한 눈빛을 가진 전형적인 탐사기자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민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를 왜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몇 주 전부터 태성건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계 처리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미영 씨가 20년 전 삼성전략기획팀에서 일하셨더군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민재가 복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발간한 사보에 미영 씨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셨던 기록도 있고요.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퇴사하셨어요? 승진도 빠르고 평가도 좋았는데.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혹시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민재의 질문에 미영이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시 사내 게시판 기록을 찾아봤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게 미영 씨였죠?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이런 걸 조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기사가 있어요.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기업 성추행 은폐와 피해자 2차 가해에 관한 특집 기사입니다. 미영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 일은 묻고 싶지 않아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태성건설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미영 씨 딸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웨딩홀 직원 중 한 명이 제보했어요. 시어머니가 신부 뺨을 때렸다고. 미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 심정이 어떠셨을지 이해합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정의로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걷던 미영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옆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신사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미영이 자리를 비켜주자 그 남성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이런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둘은 잠시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많이 고민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서요. 혼자 끙끙 앓다가 산책 나왔는데 미영이 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신가요? 저는 변호사인데요. 남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큰 사건을 맡게 됐어요.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실패하면 피해자들만 더 고통받게 되는. 미영의 관심이 끌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대기업 성추행 은폐 사건이에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이지만 최근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재수사가 시작됐거든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혹시 삼성 관련 사건인가요? 이번에는 남성이 놀랄 차례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성함이? 한미영입니다. 아, 한미영 씨. 남성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찾던 분이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서인권입니다. 미영도 일어서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네. 20년 전 사건의 핵심 증인이에요. 인권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미영 씨의 증언이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새롭게 용기를 내서 신고했어요. 인권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모두 미영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거예요. 제 이야기요? 강민재 기자가 예비 취재 과정에서 미영 씨 이야기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해줬거든요. 인권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네. 지금까지 7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신고했어요. 인권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당시 회사에 다녔던 여직원들이에요. 미영 씨가 20년 전에 용기 내서 신고했던 그 일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저는 그냥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이 감동에 벅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20년 전 미영 씨의 신고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인권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영 씨가 하고 계신 일도 대단하던데요? 인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건설 건 말이에요. 업계에서 화제예요. 그건, 숨기실 필요 없어요. 인권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당한 일이에요. 불법이나 편법 없이 순수하게 정보력과 네트워크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건 문제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인권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수에만 몰두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요? 미영 씨의 진짜 가치는 복수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권이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능력을 더 건설적인 곳에 써보시면 어떨까요? 미영이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일해보시면 어떨까요? 인권이 제안했습니다. 기업 분석과 전략 기획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니요. 미영 씨만한 실력자가 어디 있어요? 인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실력이 녹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요. 미영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연봉 1억 5천, 성과급 별도로요. 어떠세요? 미영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20년 전 사건부터 함께 해결해 볼까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강의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복수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몇 주와는 달리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태성건설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영은 법무법인 정의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입은 정장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미영 씨,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인권 변호사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업무는 역시 삼성 성추행 사건이에요. 인권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해 주세요. 미영이 자리에 앉아 자료를 펼쳐보자 2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의 진술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자신이 작성했던 신고서까지 이렇게 많은 자료가. 미영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내내 자료를 검토하던 미영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뭔가 찾으셨나요? 20년 전 제가 신고할 당시에 다른 증인이 있었어요.
미영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인사팀 김 과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가해자의 성추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었거든요. 인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증언이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당시 회사에서 이분을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 내보냈어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추적해 볼게요. 미영이 컴퓨터 앞에 앉자 20년간 봉인되었던 조사 능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인터넷 검색, 동창회 명단, 취업 포털까지 샅샅이 뒤지며 김 과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김성호 씨 현재 중소기업 대표로 계시네요. 미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IT 회사요. 대단해요. 연락해 볼까요? 제가 직접 가보겠어요.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미영은 성남의 작은 IT 회사를 찾았습니다. 김성호는 5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한미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아니 대표님. 그때 일로 찾아오신 거죠? 성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20년이 지났지만 다시 수사가 시작됐어요. 미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일 때문에 20년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어떻게요? 제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미영 씨가 혼자 고생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려우셨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비겁했던 거예요. 성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승진과 안정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죠. 이번엔 다를 거예요. 성우가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증언하겠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강민재 기자의 특집 기사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미영 씨, 기사 나갈 준비가 다 됐어요. 민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미영 씨가 20년 후 다시 일어선 이야기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한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 각도로 써주신다면 기쁘겠어요. 그 주 일요일 조선일보 일면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20년 후의 정의.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가 되어 돌아오다. 기사는 한미영의 20년 전 피해 경험부터 최근 법무법인 정의 입사까지의 여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엄마가 신문에 나왔어요. 수진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어머, 정말 크게 났네. 미영이 놀라며 신문을 받아봤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사회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온라인에는 미영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정말 멋있다. 20년을 참았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서시다니.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한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이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다음 주 법원에서는 삼성 성추행 사건 재심이 열렸습니다. 증인 김성호 씨, 선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성우가 선서대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사건 당일 증인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한미영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성우가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당시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습니다.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미영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정이었습니다. 미영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인권 변호사가 미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재판이 끝난 후 미영은 딸 수진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아. 그런데 엄마, 태성건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둘 거야. 정말요? 응. 복수는 여기서 끝이야. 이제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연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요?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해. 수진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시어머니가? 응. 신문 기사 보고 많이 반성하셨대.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됐다고. 다음 날 저녁 조용한 한식당에서 양 가족이 만났습니다. 박정숙은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수진이한테도 미영 씨한테도. 신문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시어머니, 이제 됐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미영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박철수도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저희 회사 일로도 죄송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미영의 말에 박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깨끗하게 사업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원망이 마침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서재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에서의 일, 그리고 앞으로 도울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계획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느 화요일 아침, 한미영은 법무법인에서 여러 기업 분석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미영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수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병원으로 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미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어디 병원이야? 분당서울대 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미영이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새벽 5시쯤에 갑자기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19 불러서 응급실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 의심한다고 해요. 미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요. 관상동맥 3개 부위에 모두 막힘이 있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우회 수술을 해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미영이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런 큰 돈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되는 건 아닌가요? 일부는 적용되지만 최신 장비와 수술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의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해요.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미영이 즉시 대답했지만 마음만 급할 뿐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미영이 서인권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님, 죄송한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수술비가. 아, 그럼 회사에서 긴급 대출을 해드릴까요? 1천만 원 정도면 가능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태연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 상태는 어떠세요? 수술해야 해.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3천만 원이요? 태연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태성건설이 어려워진 후 그의 경제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께 부탁해 볼게요. 아니야, 태연아.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 패 끼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해결할 거야. 1시간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박정숙이었습니다. 미영 씨, 어머님 어떻게? 태연이한테 들었어요. 사모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정숙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영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정숙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라고 들었는데. 어머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정숙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지른 실수를 생각하면 이제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3천만 원을 준비해 드릴게요. 미영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미영 씨,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미영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화해했다고 해서 바로 그런 큰 도움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명건설 이윤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미영 씨, 남편분 상태는 어떠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태성건설 쪽에서 들었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 씨가 저희와 함께 태성건설 인수 작업을 마저 진행해 주신다면 즉시 1억 원을 선지급해 드릴 수 있어요. 미영이 숨을 멈췄습니다. 태성건설 인수요? 네. 지금 상태로는 태성건설이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윤호가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죠. 미영 씨가 도와주시면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미영 씨,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상생이에요. 태성건설 직원들 200명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고요. 미영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성건설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신념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병실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위해 다시 나쁜 일에 손을 대야 할까? 그때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미영아, 여보, 정신 차렸어? 돈, 걱정하지 마.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무슨 소리야? 수술 안 받으면 안 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너는 올바른 길로. 남편이 힘겹게 말을 마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영이 대명건설의 제안을 거절하려던 순간 병원 카페에서 낯선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미영 씨이신가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여성경제인 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소영이 명함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조선일보 기사 보고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소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꼭 뵙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 협회에서 미영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소영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시죠?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는 상생기금이 있어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 경제인들을 돕는 기금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경제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천만에요. 20년간의 경험과 최근 보여주신 능력이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상생기금에서 3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상환 기간은 3년, 월 100만 원씩 갚으시면 돼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미영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미영 씨가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투자자로 참여하겠어요. 미영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런 기업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소영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바로 저희가 찾던 분이에요. 미영은 개인의 위기 속에서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한미영은 이소영의 상생기금 지원으로 남편의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남편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구나. 미영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인권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 남편분 수술 잘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데 미영 씨, 오늘 태성건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성건설에서요? 네. 저희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더라고요. 법정관리 신청 관련해서요.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부도가 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네요. 직원들 200명이 모두 실직하게 될 상황이에요. 미영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태성건설을 법정관리로 보내는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방법 말이에요? 저희 법무법인이 태성건설의 자문을 맡으면서
회생 방안을 찾아주는 거예요. 인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태성건설의 문제는 부채와 현금 흐름이에요. 하지만 기술력과 인력은 나쁘지 않아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부실한 부분을 정리하고 건전한 사업에만 집중한다면 충분히 회생 가능해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소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과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성건설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서민 주거 복지에 특화된 건설회사로요. 다음 날 미영은 이소영과 추가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영 씨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하네요. 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 투자 기금이 50억 원 규모예요. 50억 원이요? 네. 태성건설 인수와 사회적 기업 전환에 사용할 수 있어요. 소영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서민 주택 공급 전문 사회적 기업 모델을 만드는 거죠.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미영 씨가 총괄하시고 저희가 투자하고 법무법인에서 법적 지원을 해주면 완벽한 팀이 되는 거죠. 일주일 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이망건설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영이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태성건설을 세이망건설로 사명 변경하여 서민주택 공급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기존 부채 80억 원은 여성경제인협회와 법무법인 정의가 공동으로 인수하고 200명 직원의 고용을 모두 보장하겠습니다. 박철수와 박정숙이 기자회견장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한미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철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사장님, 이제는 함께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좋은 집을 짓는 일 함께 해주세요. 기자회견 후 박정숙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머님, 이제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죠. 앞으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어요.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좋은 동료가 되고 싶어요. 동료요? 네. 저도 세이망건설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지만 고객 상담 같은 일이라도요. 미영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해요. 한 달 후 세이망건설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희망주택 1호라는 이름의 서민 아파트입니다. 미영이 건설 현장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존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가격에 이런 집을 살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아요. 입주 예정자 중 한 명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집들을 많이 지을 예정이에요. 미영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박태연이 현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해요. 태연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다니. 태연 씨, 진정한 승리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고객 상담실에서 입주 희망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으세요.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저희가 더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미영은 회복 중인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남편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끝까지 갈 수 있었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응,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평소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수 대신 상생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미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데?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으켜 세우는 거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변했잖아. 맞아. 그게 진짜 승리야. 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세이만건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겨울, 한미영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수진이 신문을 펼치며 흥겁게 외쳤습니다. 와, 우리 엄마가 또 신문에 나왔네. 완전히 회복된 남편 한정수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세이만건설 서울시 우수 사회적 기업 선정이라. 미영이 신문을 받아보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과찬이야.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이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정숙과 박철수가 큰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정숙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6개월 전 거만하고 차가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미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영 씨, 축하해요. 정숙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 받았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뻤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6개월 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정숙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박철수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미영 씨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장님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민 주택 사업에 진심으로 임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돈만 벌기 위해 집을 짓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 태연과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태연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6개월 사이 그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연아, 요즘 현장 일은 어때? 박철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재밌어요, 아버지. 태연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래, 그게 진짜 사업이야. 박철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수가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건배합시다. 정수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며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세이만건설 사무실에서 미영은 서인권 변호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권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를 올해의 여성 리더로 선정했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게 될 것 같아요. 미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인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만든 변화를 보세요. 태성건설도 살렸고 서민주택 공급의 새 모델도 만들었고 그날 저녁 미영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엄마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수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 별거 아니야. 미영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분노로 가득했던 당신을 생각하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미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때 박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씨, 축하해요. 뉴스에서 봤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숙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진짜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미영 씨,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세요? 우리 가족 모두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정숙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가족여행 한번 가야겠어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2년 후 한미영은 세이망그룹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10개 도시에서 서민주택 공급 1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4살 손녀 민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서야. 미영이 손녀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TV에 나왔어요. 그래, 우리 민서가 봤구나. 뒤에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뉴스에 나오셨네요. 아직도 신기해.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이때 박정숙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이망그룹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차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미영 씨, 가끔 생각해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저지른 그 일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됐다고. 어머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감사한 순간이기도 해요. 미영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는 세이망건설이 지은 아파트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 됐네요. 그게 인생이야. 미영이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미움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나는 거지. 그날 저녁 미영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6개월 전 수진이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그때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일이 축복이었다. 나는 20년간 숨어 살았다. 상처받은 채로 두려움에 떨며. 하지만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를 깨웠고 결국 진짜 나를 찾게 해줬다. 복수보다는 정의를, 파괴보다는 건설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을 때 진정한 승리가 왔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도 배웠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미영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미영에게 결혼식 날의 그 치욕적인 사건은 20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자신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결국 용서와 상생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정숙은 오만한 시어머니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태성건설은 부실한 기업에서 희망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복수를 선택할 것인지 용서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